네, 안녕하십니까. 프라임법학원에서 형사소송법과 경찰행정법을 담당하고 있는 성기호입니다. 네, 엊그제 승진시험 발표가 났는데 우리 프라임법학원 측에서 또 지금 승진시험 열기가 후끈할 때 처음 승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제 이름 석자를 모르실까봐 소개 영상을 찍어달라고 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이름 석자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름도 쉽습니다. 성은 성이요. 이름은요. 기호 1번, 2번, 3번 기호 성기호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제 이름이 전국 각지에 다 붙어 있습니다. 성기호. 이름 쉽죠? 본명입니다. 네, 그리고 고등학교 때 별명까지 얘기하면요. 882 기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882 기호야 친구들이 이렇게 불렀는데 고등학교 때 온 학교 교정을 해집고 다녀가지고 친구들이 882 기호 882 기호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별명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또 자연스레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혹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경찰행정법 형사소송법 과목의 성질이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두 과목을 가르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경찰로서 묶어보면요 아주 연관성 있는 두 과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교재를 낼 때 경찰작용법 1 경찰행정법, 경찰작용법 2 형사소송법 뭐 이렇게 책을 내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경정승진 주관식 형사소송법은 제가 신림동에서 늘 실강으로 강의 진행을 하다가 또 올해부터는 이제 동영상 강의로 또 전환되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도 있고 또 실강 진행이 또 원활하지도 않고 또 경정승진은 전국 시험이긴 한데 또 서울까지 못 오시는 분들 또 애로점도 많고 해서 일단 올해부터 또 경정승진 주관식 형사소송법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형사소송법 강의하면서 또 학원 측에서 객관식 형사소송법도 맡아줘라 라는 것 때문에 이제 객관식 형사소송법 열심히 지금 교재 작업 준비 중이고 올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또 이제 경위 이하 시험 객관식 형사소송법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또 첫 선을 뵐 또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제 이름 석자 알려라 라는 뭐 이런 측면에서 동영상 찍어라 했는데 좀 멋쩍지만 또 이렇게 마이크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 석자만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또 뭐 별 소개할 게 없습니다. 우리 경감승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또 제 이름을 다 알고 계실 수는 있겠지만 뭐 제 소개만 하다 보니까 좀 밋밋한 면이 있어서 오히려 오늘은 뭔가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라도 상식이든 지식이든 뭐 알고 가시자라는 측면에서 우리 법학 개론스러운 얘기를 또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이래서 경찰행정법 그리고 또 형법 그리고 또 형사소송법 그리고 또 전부 다 포괄할 수 있는 우리 실무종합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또 연관되는구나 라는 한 상식 정도 또 조금의 지식 정도 한번 첨가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 소개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우리 법대를 나오셨던 안 나오셨던 우리 대학교에 처음 법대든 또 뭐 비법대생이든 법학개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네, 그 시간에 설명할 법한 얘기를 가지고 제가 제 소개하면서 오늘 소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우리 경찰 한번 한자로 적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법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은 우리나라 법 체계를 이렇게 그려보면요. 최상위법이 뭡니까? 헌법이죠. 그렇죠? 우리 경정승진 객관식 과목에 있는 헌법. 그죠? 그렇다면 이러한 헌법을 근간으로 해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이제 그 하위 법률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법률에서 세부적으로 모든 것을 다 규율할 수 없다 보니까 법률의 위임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명령이죠. 예. 그리고 또 각 주민들이 뽑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만드는 조례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규칙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법 체계가 상위법, 헌법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이런 피라미드 체계를 갖추고 있죠. 하위법들은 상위법을 위반하면 안 되죠. 자, 이게 우리나라의 법 체계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법률 국회의원이 만들죠. 국민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죠? 그리고 이 명령, 조례, 규칙 다 수범자는 전 국민인데 유일한 예외가 요거죠. 조례. 조례는 각 지방 주민들만이 수범자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들하고 싸울 때 열심히 말싸움하다가 끝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법대로 해! 법대로 하자고! 그죠? 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법 어디까지냐? 여기까지입니다. 이 위에가 다 법입니다. 얘는 법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경감승진 이제 행정법 또는 우리 실무종합에도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네. 자, 법률의 위임을 받은 지금 법 영역에 있는 이 법 명령은요, 우리 행정법상, 학문상 법규명령으로 불리고 있는 거죠. 네, 법이다 이거예요. 국민이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규칙은요, 행정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발생하는 행정규칙이라고 이렇게 명명하였죠. 그죠? 네, 그리고 이러한 법규명령은 실무상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즉 도로교통법 법률입니다. 그죠?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있어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율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여기에 적혀 있는 것들은 다 법이죠. 그래, 우리 국민이 따라야 된다. 즉 또 나중에 본 수업 가서도 또 뭐 말씀은 드리겠지만 상식이죠. 우리가 법이다 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대외적 구속력. 즉 국민은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대로 따라야 하고요. 그래서 행위규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법을. 그리고 법원은요,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대로 심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규범 또는 통제규범이라고 하는 거죠. 즉 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행정규칙은요, 법 아니라고요. 국민이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행정규칙은 학문상 용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실무상 용어는 뭐냐? 우리 훈령, 예규, 이런 거예요. 고시, 예, 등등등, 뭐 일일 명령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 네, 훈이가 예고 1학년이야, 뭐 이렇게, 뭐 일일 명령까지 가면요, 네, 훈이 예고 1학년, 네, 이런 것들이 행정규칙이다. 네, 법 아니다. 즉 이게 우리나라의 법 체계죠. 가장 상식적인 거죠. 네. 그리고 이러한 행정규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거예요. 자, 초등학교 1학년생이 국립현충원의 행사장에 가려고 갔더니 경찰 아저씨가 계신 거예요. 행사장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경찰 아저씨, 오늘 현충원 행사한다는데 행사장 어디 있어요? 그래서 경찰 아저씨가 말했죠. 행사장 저기 있어. 이렇게. 자, 이런 거는 뭐 굳이 안 외워도 되는데, 행정 규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이겁니다. 행정 사무 처리 기준이요. 행사장 저기 있어. 행정 사무 처리 기준. 행정 규칙은. 즉 행정 사무 처리는요, 공무원들이 하죠. 즉 해당되는 공무원들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 아니다 이런 얘기. 예, 일단 상식 추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규칙 우리 경찰청 훈령 경찰만 따르면 된다고요. 국민은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 전혀 개의치 않아도 된다고요. 대법원 예규 대법원에서 대법원에서 근무한 사람들만 보면 되는 거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뭐 일일 명령 기타 등등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가장 근본적인 법 체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상식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우리 최고의 헌법. 최고의 헌법. 지금 6공화국 헌법이라고 하죠. 87 민주화 항쟁 결과물로 태어난 대통령 직선제를 기반하고 있는, 그죠? 우리
대한민국 육공화국 헌법.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헌법은 누가 만듭니까? 자, 방금도 얘기했습니다. 법률은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만듭니다. 그죠? 그 말 그대로 국민이 다 뭐 만들 수 없으니까 국민의 대리인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법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들도 법률의 모든 걸 담을 수 없으니까 법규명령, 즉 시행령, 시행규칙에 이런 것들 세부사항 적어라라고 위임해서 요 지금 빨간색으로 칠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요, 행정부가 만들죠. 그죠? 우리 삼권분립, 행입사, 행정, 입법, 사법이라고 하는, 자, 법을 만드는 권한은 입법부에게 있지만, 이런 입법부가 행정부한테 입법의 권한을 위임한 거죠. 그래서 만든 게 법규명령. 그런데 이거는 또 행정부 내부에서 조직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행정규칙, 이런 게 있는 거죠. 여튼 자, 이런 법규명령, 행정규칙은 행정부가 만들더라. 그 다음 조례는요, 또 이것도 국민, 특히 특정 지역의 주민들이 뽑은 지방의회 의원이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 드립니다. 헌법은 누가 만듭니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회. 틀렸습니다. 국회는요, 이 헌법 개정안을 만들 뿐입니다.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으로. 그러면 최종적으로 언제 헌법이 탄생되냐? 국민 투표로서요. 말 그대로 국민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위법입니다. 헌법 1조 1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헌법이 우리나라의 최상위법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은 87 민주화 항쟁의 역사, 결과로서 태어난 헌법이죠. 그러면 또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자, 이런 육공화국 헌법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시행되었을까요? 이거 모르시는 분 대부분일 겁니다. 바로 암기됩니다. 언제부터 시행되었냐? 방금 제가 재소개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별명이 뭐라고요? 882 기호야. 882 2호야. 기호야. 882 2호. 88년 2월 25일입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헌법 이러면 시행일 882 2호. 제 이름 각인되었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고등학교 때 별명을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헌법이 시행된 날 882 이후. 그래서 각 대통령들 취임식이 언제였냐? 2월 25일이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었습니다. 제 이름과 유사한 숫자의 날에 대통령 취임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87 민주화 항쟁 대통령 직선제하자는 거였죠. 5공화국 마지막 전두환 대통령이, 그쵸? 네, 5공화국 헌법으로서 친구인 노태우한테 대통령직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자, 이런 체육관 대통령 싫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정말 87년도에, 그쵸? 영화도 많이 나오고 뭐 그랬었던, 그 민주화 항쟁을 토대로 만들어진 헌법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무민정부라고 하는, 그죠? YSDJ는 나중에 등장했죠. 노태우 대통령이 그 후에 국민의 지지를 받고 30 몇 프로였습니까? 네, 대통령이 당선되었죠. 이유는 뭡니까? 열심히 그렇게 민주항쟁을 했는데, 그래요, 영호남이 화합을 못했죠. DJ와 YS가 내가 먼저 대통령 될래. 정말 그래 또 아이러니한 역사기도 하지만, 암튼 우리 현재 대한민국 헌법 882 이후 이때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노태우 대통령 취임식이 언제냐? 그 이후에 YS, DJ, 노무현 대통령, 기타 등등 계속 대통령 취임식 2월 25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됨으로써 날짜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네, 날짜가 너무 아쉽죠. 2월 25일 이었는데, 외우기도 쉬웠는데. 그런데 우리 또 대한민국이 저 선교를 또 이제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대통령 취임식이 언제냐? 2월, 또 쓸데없는 얘기로 또 이렇게 또 재소개가 막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통령 취임식은요, 이거 2개 곱하면 얼마죠? 50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2개 곱해서 50 나오는 숫자가 뭐 있습니까? 50이죠? 네, 이제 대통령 취임식은 5월 10일입니다. 네,
88225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튼 외우셨죠? 상식 추가입니다. 누가 묻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경찰관 아저씨는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죠. 그렇지. 그 법에서 최상위법은 헌법이죠. 그렇지.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이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88225. 이제 대답하실 수 있겠죠. 상식입니다. 네, 여튼 살짝 지우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제 소개를 하면 좀 밋밋할 것 같아서 늘 또 이렇게 상식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헌법을 기반으로 여러 많은 법들과 그 하위법들이 분파되어서 나오더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방금 경찰이라고 했습니다. 또 저보고 그랬습니다. 아니 경찰행정법과 형사소송법을 가르치신다고요? 아니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올해 우리 자치경찰이 시행되고 있죠. 올해부터. 자, 이게 지금 프랑스 경찰 제도를 거의 유사한 제도가 우리나라에 이제 올해부터 시행될 건데, 자, 이게 14세기 말부터 또 이제 프랑스 경찰 개념이 탄생되었던 거죠. 그때는 국가의 평온한 질서 유지, 이게 경찰 개념이다. 뭐 이렇게 처음 실무종합 이런 데서도 막 등장할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 지나서 이 경찰 개념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분리하죠. 그죠? 뭐 이것도 프랑스의 재와 형벌 법전에서 유래한 이런 경찰 개념인데, 한번 먼저 적어보면, 그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그쵸? 이렇게 경찰 개념이 크게 분류할 수 있겠더라. 자, 그래서 이러한 행정경찰은 그럼 뭐냐? 이게 말 그대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입니다. 네, 우리 프랑스 14세기 말에 경찰 개념이 태어났을 때 국가의 평온한 질서 유지하자, 그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 그죠? 그렇다면 사법경찰은 뭐냐? 이런 공공의 안녕 질서를 파괴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범죄라고 하죠. 이런 파괴하는 이 범죄를 규율한 법, 가장 기본법이 형법이죠. 그것도 우리 경감 2하 감옥에서 형법이 있는 거죠. 자, 즉 이러한 공공의 안녕 질서를 파괴하는 것들을 유형화시켜 놓은 것들, 범죄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사법경찰은 이런 공공의 안녕 질서를 파괴시키는 어떤 행위에 대한,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사활동이죠. 수사활동. 그죠? 네, 그래서 행정경찰은 범죄 예방적 측면이고 사법경찰은 범죄 통제적 측면이죠. 뭐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렇다면 사법경찰의 또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이 뭡니까? 이것이 형사소송법이죠. 그죠? 네. 그리고 행정경찰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것이 경지법이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렇게요. 그죠? 그리고 이러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포함하고 있는 큰 개념 경찰행정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혹자는 또 질문합니다. 행정법 법전에 암만 찾아봐도 없던데요? 네. 행정법이라는 법명을 가진 법은 없습니다. 네. 행정이 변화무쌍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행정법이라는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배우시긴 하겠지만 행정법 영역에서는 불문법들이 발달되어 있어요. 헌법으로부터 도출된 불문법들. 네. 비평 잘하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비평 잘하는 신부님, 비평자 신부. 네, 그냥 듣기만 들으시죠.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뭐 실무정어에도 등장할 수 있겠지만, 네, 이거 신뢰보호의 원칙이 올해 또 경감 승진시험 행정법 문제이기도 했었습니다. 뭐 여튼 그래서 경찰행정법 제가 가르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 형사소송법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파괴하는 이 형법은 뭐 아직까지 가르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두 개를 합쳐서 또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형사법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경찰행정법과 형사소송법, 즉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아우르는 이것이 뭐다? 이게 경찰작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찰 작용법의 원, 경찰행정법, 경감승진, 주관식, 그리고 형사소송법, 경찰작용법 2로서 제가 또 이렇게 경정승진, 형사소송법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상식 하나 더 추가하면요. 날짜 오늘 하나 외웠습니다. 헌법 언제부터 시행된다고요? 외웠죠? 이렇게 저의 강의의 특징은 부지불식간에 뭔가 암기가 됩니다. 네, 아무튼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행정경찰의 기본법이라고 하는 이 경지법요. 우리 이거 실무종합에도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뭐 안 나온다면 뭐 할 수 없고요. 뭐 일단 경지법, 우리가 경찰이고 우리가 하는 작용들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언제 제정되었을까요? 이것도 아시는 분 계십니까? 1900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또 상식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올해 합격하신 분이 그리고 또 제가 올해가 저희가 경찰 관련 과목들 가르친 한 10년 좀 더 넘은 이제 11년째 뭐 접어든 때인데 제가 처음 가르쳤던 분들이 이제 12년 경감승진, 경정승진 그때 뭐 합격자 배출했을 뭐 그때입니다. 네, 그래서 11년도부터 또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뭐 오프라인으로요. 네, 뭐 온라인으로 강의한 지는 올해가 뭐 한 6년 뭐 이 정도 되는 거 없고요. 그때 가르쳤던 경정승진 승진하신 분이 올해 또 총경도 승진하시고 네, 이렇게 뭔가 그리고 또 올해부터는 학원에서 형사소송법 강의를 이제 오프라인 강의가 아닌 동영상 강의로 하는 또 첫 해고 뭔가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형사소송법은 둘째치고 이 경찰행정법 관련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언제 제정되었냐? 이렇게 합격하신 분, 승진하신 분, 이분들이 합격톡을 쏩니다. 승진톡을 쏩니다. 그런데 대부분 또 그런 말 많이 하죠. 소고기 싸야지. 소고기 회식해야지. 근데 이분은요. 아니야. 오삼불고기 먹으러 가세요. 또 무슨 격떨어지게 승진턱인데 오삼불고기야. 아니야. 정말 고가의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이것보다 맛있는 오삼불고기가 없다고. 이거 먹자. 내가 승진턱 쏘고 싶어. 그래서 그 오삼불고기집 가서 먹고 왔습니다. 전부 다 뭐라고 하냐? 야, 맛있다는 그 말 일리 있네, 일리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경지법 언제 제정되었냐? 오삼불고기 1214, 1214, 1214. 오삼불고기 12월. 네. 이 정도는 또 암기하고 계셔야겠죠? 왜? 우리는 경찰이니까. 네. 오늘 또 제 소개를 뭐 일단은 또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네. 자, 다시 정리하면요. 자, 우리는 경찰이다. 법을 집행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어떻게 되냐? 이것들아. 그죠? 최상위법이 뭐냐? 헌법. 이 법률도 헌법에서 도출되는 기본 원리들 다 위반되면 안 된다. 만약 그런 위반되는 법률이 있다면 이게 뭡니까?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해서 그 법률은 위헌으로서 무효가 되어버리죠. 그런 것처럼 최상위법들 위반하면 안 된다. 그 헌법이 6공화국 헌법,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으로서 언제 시행되었냐? 외우셨죠? 제 이름 함께 외우면서 88225 외웠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경찰인데, 네, 프랑스 재와 형벌법정에서 유래한 경찰 개념을 잘 나누다 보니까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나누었다. 그죠? 그런데 이러한 행정경찰은 이런 의미, 사법경찰은 이런 의미. 그렇죠? 그래서 행정경찰 편에서 공부하는 경찰행정법, 공공의 안전질서 유지하고자 하는 법들이죠. 네. 그다음 사법경찰 수사와 관련된 형사소송법의 일부 내용들. 그죠? 사법경찰. 그래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경찰 작용법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강의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 경찰들과 이렇게 막연한 관계가 또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 과목을 강의하고 있었고 경찰행정법을 계속 동영상 강의로만 진행했었는데 올해부터는 형사소송법 강의도 또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또 제 소개를
해달라라는 학원 요청 때문에 마이크를 잡았는데 너무 또 제 이름만 소개하고 뭐 이러면 조금 멋쩍은 것 같아서 가장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 조금 곁들이면서 제 소개를 가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동영상의 주제는요, 성기호죠. 네, 제 이름 석자, 성은 성이요, 기호 1번, 2번, 3번 성기호 본명입니다. 네, 제 이름이고, 그리고 곁다리로 조금 더 나아가서 정리해 본다면 상식, 헌법은 제 별명이죠. 882이요. 그죠? 그리고 우리 경찰 개념에서, 이건 또 실무 경험에서 나오긴 하겠지만 뭐 이렇게 나뉘었을 때 행정경찰작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행정법, 경감승진, 그리고 사법경찰편으로 볼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법들을 공부할 수 있게 또 각 강의에서 인사드리고 또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의 특징은 이렇게 부지불식간 암기입니다. 강의 듣고 또 재밌게 또 공부하다 보면 어느새 뭔가 조금 공부가 되어 있는, 솔직히 학원 강의든 또는 뭐 학교 강의든 지루하면 안 되죠. 강의 들으면서 그냥 졸리면 안 되잖아요. 네, 강의가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요, 재미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뭔가 지식 전달이 되어야 되겠죠. 네, 아주 쉽게 이해시켜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강의를 들었다면 그 해당되는 부분의 암기는요, 수험생들의 몫이죠. 그렇지만 이 암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방금 882이유, 오삼불고기 1214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쉽게 여러분들의 암기법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솔직히 경감승진 경찰행정법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제 이름을 또 좀 많이 알고는 계시겠지만 이제 형사소송법 또 올해 새롭게 또 강의하는 면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을 강의 들으면서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또 재미있게 강의 들으면서 재미뿐만이 아니라 어떤 지식의 전달, 이해도, 어려운 내용을 어렵게 설명하면 이해 못합니다. 그렇죠? 어려운 내용을 아주 쉽게 설명해야 어느 정도의 고개 끄덕여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별로 보여드린 건 없지만 그래도 첫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는 분도 많을 건데, 이제 강의를 통해서 얼굴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제 목소리 듣고 있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뭐 여튼 열심히 여러분들과 또 함께 열심히 강의하고 뛰면서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1년 동안의 승진 공부, 그 희노애락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오늘의 핵심은 제 이름이었습니다. 항상 강의의 주제는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강의의 주제에 조금 어긋난 곁다리의 부분들이 경찰 개념 간단히 언급, 우리 법 체계의 내용 언급,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헌법의 시행일 언급, 그리고 또 우리는 경찰이니까 이러한 경찰작용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제정일자, 이 정도 상식 추가했습니다. 보여드린 거는 얼마 없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강의 때 여러분들에게 더 재미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상식 추가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후 반갑게 뵙도록 하고요. 오늘 인사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